최근에 상대적으로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그렇죠. 상대적인 강세가 시현되고 네.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끝나면 워낙 지금 코스닥 ETF가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대감이 LNF 쪽에 이슈가 여전히 남아는 있죠.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이죠. 포스코 홀딩스 등을 포함해서 차세대를 본다면 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역시 전고체 부분이고요. 실적을 또 겸비할 수 있는 것들이 ESS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2차전지 투자 전략 점검합니다. 2차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앞에 쭉 해주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기업별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일단 셀 가운데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에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LG엔솔은 LG화학이 또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안 이런 거 받았습니까? 그 말은 LG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지분 엄청 많으니까 팔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죠. 뭐 지분을 기존 계획 네. 5년 내 70%까지 축소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사실 주가가 오히려 더 못 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SDI는 로봇과 연계된 전고체 기대감, 자회사 지분 활용 가능성 부각되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그렇죠. 상대적인 강세가 시현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비타가 어떻게 보면 EV 에비타가 26년, 27년 기준을 봤을 때 역전이 됐는데요. 지금은 삼성 SDI가 28%로 16% 정도 프리미엄 더 받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해당 밸류에이션 역전이 다시 해소될 수 있는 게 3월 정도에 또다시 엔솔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3월에 주총 이후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이제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 3월에 그 부분들 주총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변수가 결국은 그 전후와 난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배터리 이후에는 아마 전고체 기대감을 조금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터배터리 한다고 네. 인터배터리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로봇 얘기 그다음에 전고체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인터배터리 끝나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2년간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도 전고체 관련주의 주가가 인터배터리 전에 올랐다가 인터배터리 뒤에 또 빠졌던 게 2년 동안 지금은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고체의 기대감이 전보다 높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전고체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터배터리를 하게 되면 신기술이 뭐냐 그죠? 그러면 결국 뭐 주행거리 넓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전고체일 거니까 그때도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새로 나오고 이랬다는 2년 동안 거군요. 계속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물론 뭐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근의 흐름들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다소 좀 역전된 그러니까 삼성 SDI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론 뭐 SDI도 길게 보면 좋죠. 그러니까 LG 엔솔이 이제 그런 부분들 역전시킨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춤했던 것들이 조금 더 SDI를 조금 더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극재는 어때요? 양극재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뭐 여러 변화들 이런 걸 볼 때 LNF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죠? 로봇 모멘텀 이런 게 확 오면서 사실은 또 그다음에 수급이 그 말씀하신 에코프로 에코VM을 기계적으로 담다 보니까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왔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도 꽤 많았어요. 양극재 업체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서는 뭐 수급 이슈는 이제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코스닥 ETF가 자금이 뭐 몇 조씩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이 역시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딴 것 떠나서 수급 이슈는 무조건 에코프로 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직도 뭐 살아 있잖아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그 아마 최근에 3월 중순이면 또 타임폴리오나 삼성 쪽에서 또한 액티브 ETF가 코스닥 쪽에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들 또 실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들이 시촉 상위 종목이 여전히 주가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의 기대감에 LNF 쪽에 이슈가 여전히 남아는 있죠. 최근에 좀 힘들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FSD 유럽이나 중국 쪽의 승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모델 출시라든지 그다음에 직납 이슈가 또 LNF가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LFP 양산도 지금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NLF가 보고 있어서 NLF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더 시총 갭이 좀 축소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많이 올랐지만 NLF가 시총 갭을 축소하기 위해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이 리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룹이죠. 포스코 홀딩스 등을 포함해서 리튬 관련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효율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세대를 본다면 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역시 전고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건식 전극 이런 부분에 대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서 역시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적을 또 겸비할 수 있는 것들이 ESS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종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나눠 본다면 결국은 차세대 기술군 위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고체나 건식 전극, 음극재, 실리콘 응극재 이런 걸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ESS 수주나 실적이 본격화된다는 점, ESS 수주를 본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한중 NCS나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여기도 드려보면 반도체가 투탑이 좋으냐 소부장이 좋으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2차 전지도 어쨌든 대세로 다시 지금의 적어도 지금 시점이 지난번처럼 기대감으로 확 올라가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2차 전지도 역시 대형 셀 쪽이 좋으냐 아니면 소재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좀 중소형 소재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뭐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원래 제조업체가 올라간 다음에 소부장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도 뭐 별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셀이 먼저 가야지 뭐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제 소부장인데요. 이제 제가 하나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지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3월 달 이후부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약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코스피가 이제 6,0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많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이 제대로 못 올라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두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닥 시장의 따라잡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ETF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3월 중순 이후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온다는 점은 코스닥의 종목 장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나 대부분 다 액티브 국내 펀드들이 목에 좀 상 상태니까 낙수 효과를 반도체 소부장까지 바라본다는 게 역시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셀 업체가 좋긴 좋은데 먼저 가야 되는 게 순서대로 맞는데 소부장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이 수급들이 결국은 셀 업체 무거운 셀 업체를 뭐 30조 이상짜리를 들어올린다기보다는 코스닥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좀 플레이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수급적 요인이 들어오게 되고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오게 되면 조금 더 가벼운 쪽을 가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수급 논리로 가서 이 2차 전지도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폐배터리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처음에 폐배터리 얘기 나왔을 때는 야 전기차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무슨 폐배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전기차 팔고 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기한들이 돼서 폐배터리 얘기도 살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돌다 보니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가다 보면 뭐 디램 이야기하다가 낸드까지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HBM 이야기하다가 이제 HBF 이야기도 하잖아요. 플래시 메모리 관련 낸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 시장이 좋았다면 낸드도 가야 되고 낸드 사이클이 정도 끝나야 반도체도 끝난다 이런 생각이고 그게 HDD까지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드릴 정도로 이제 그쪽에서도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하나 좋으면 그 다음에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나온 것은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온 게 실적 바닥론, 두 번째로는 ESS의 성장, 세 번째까지가 이제 로봇까지 가서 이제 되고 AI도 사실은 한번 묻었었죠. AI를 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까지 묻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사실은 보면
테마성이 묻었었어요. 예, 실적에 대한 바닥론부터 시작해서 ESS 여기까지 실적인데 그 다음에 AI 묻었고 그 다음에 로봇까지 묻혀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테마성을 묻혀가면서 가는 거고 하물며 최강에는 철강까지 AI를 묻혀요.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철강도 지난주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군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섹터별로 묻혀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도 어쨌든 네. 기존의 셀, 뭐 양극재, 소재, 그다음에 특수 기술, 네.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여기까지 좀 흘러내는. 근데 이 차는 이제 지금 핵심 주제는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폐배터리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달려드는 수급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네. 좋은 섹터들이 많고 더군다나 전쟁 터지니까 전쟁 터져서 또 주요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조선은 특히나 이제 LNG 관련된 쪽에 한국이 반사 수혜 받을 거다까지 말라고 있고 에너지 방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쪽도 너무 많은데 폐배터리까지 지금 신경 써가면서 이 전쟁통에 폐배터리 종목을 골라서 산다? 이 만만치 않은 아마 뭐 초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금처럼 상황에서는 자꾸 확산하는 것보다 그죠? 네, 네.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집중하고 네. 압축하는 게 더 이 변동성 있을 때 더 좋은 전략입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